자, 오늘은 그 극한 월드보스를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극한 월드보스를 할 때 이제 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여기서 보면은 암흑 반물질이나 아니면 혼돈의 노른스톤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그거는 일반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일반에서도 상자는 뭐 하얀색이긴 하지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하려는 이유가 아마 대부분 요 책 때문에, 그쵸? 요 책 때문에 이거 3티어를 가려고 아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글쎄, 근데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이게 오늘의 보스가 이제 랜덤으로 이제 정해지는데, 자, 오늘의 보스가 될 경우에 이게 책을 보너스로 준단 말이에요. 이게 드랍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얘가 보너스가 되면은 이제 오늘의 보스를 만약에 다 깨려고 이런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되게 핵과금 넣으면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책이 10개가 일단은 제한이 되게 10개까지만 가질 수 있고, 또 어차피 3티어 해봤자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뭐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책을 빨리 얻으려고는 별로, 어차피 그리고 빨리 얻어봤자 요 타이탄의 부품 상자나 아니면은 요 코스믹 큐브 파편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일찍 얻어도 뭐 수량 제한도 있고 어차피 많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거를 쓰지도 못해요. 3티어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재료가 최고 필요한 거 일단 큐브 파편이고, 그 다음에 이 타이탄 부품 상자도 은근히 부족하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책은 뭐 빨리 얻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있어도 못 올리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다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책도 책이지만은 일단은 요 코믹스 큐브 파편하고 요 타이탄 부품 상자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타이탄 부품 상자는 이제 많이 부족해요. 사실 부족하다기보다는 요 차원의 정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의 보스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추가로 오늘의 보스 추가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요 타이탄의 부품 상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 타이탄의 부품 상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 보상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딨죠? 네, 요거는 추가 보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티어 올리기 위해서 20에서 25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얘가 모자랄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정말 요 큐브 파편이 넉넉한데 얘가 모자랄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가 일단은 부족한 물질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큐브 파편도 이제 부족한 물질 중에 하나인데, 요 큐브 파편의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의 보스가 이게 타노스가 될 때, 지금은 안 나와 있지만은 타노스가 오늘의 보스일 때는 타노스 같은 경우에만 오늘의 보상으로 코믹스 큐브 파편을 줍니다. 그래서 타노스 보스일 때 꾸준히 코믹스 큐브 파편 있는 보상을 그 1단계를 해도 충분히 보상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의 보스가 타노스일 때만 꾸준히 돌아주면은 큐브도 그렇게 많이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솔직히 꾸준히 한다면은 네,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차원의 정수도 아마 많이 남아 돌 테고, 그 다음에 책이 아무리 많아도 타이탄의 부품이나 그 코믹스 큐브 파편이 없으면은 3티어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타노스가 이제 오늘의 보스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그냥 자기가 돌고 싶은 곳을 돌아도 됩니다. 네, 오늘의 보스라고 해서 뭐 책을 더 주긴, 물론 급하게 3티어가 필요하면 이렇게 돌 수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웬만하면은 이거에 상관없이 타노스가 아니라면은 상관없이 그냥 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돌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최소한은 가능하면 요 파란 박스 정도, 이제 20스테이지 정도까지 가면은 파란 박스를 제공하거든요. 그 전에는 아마 초록색 박스를 주다가 이제 파란색 박스, 그 다음에 그 이상부터는 뭐 보라색 박스 이렇게 주는데, 사실 파란색 박스가 제일 중요해요. 파란색 박스 이상부터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요 보시면은 파란색 박스부터 여기 보시면은 CTP를 주고 그리고 프리미엄 카드를 주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보라색 박스를 간다고 해서 뭐 더 좋은 걸 딱히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 보면은 요 암흑 반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등급이 좀 높아지긴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 목적은 주로 CTP나 아니면 요 프리미엄 카드를 얻는 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이 바쁘거나 아니면은 30층 같은 경우는 좀 현실상 좀 어렵다 싶으면은 솔직히 20층 돌아도 돼요. 네, 20층까지는 일단은 가능하면은 빨리
올라가신 다음에 20층부터 도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뭐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30층이 아무래도 이 보라색 박스가 물론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좋은 걸 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파편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조금이나마 더 개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깃털이라든지, 그래서 뭐 영향이 되면은 30층부터 돌거나 아니면 더 높은 층을 도는 게 좋지만은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최소 20층 이상만 돌아도 이득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파란색 박스가 잘 안 나오고, 나온다고 해도 이제 CTP랑 푸카를 줄 확률이 되게 높진 않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저희 연합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인터넷에서도 보면은 얻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를 어딜 많이 도냐면은 일단은 에보님으로 먼저 돕니다. 자, 에보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속성 데미지가 들어가야 돼요. 속성 데미지 아니면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죠. 뭐 1 정도 아니면은 뭐 진짜 에너지 공격력은 조금밖에 안 달기 때문에 무조건 불 아니면은 뭐 얼음이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로 속성 데미지를 줘야지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정신 데미지라든지요. 근데 다행인 거는 그런 제한이 있지만은, 그런 제한이 있는 대신 얘는 은근히 되게 깨기가 어렵지 않아요. 특히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일단 완다를 많이 추천해요. 그것도 완다 이거 인피니티 유니폼이요.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완다 유니폼에서 이제 5성 스킬을 써주면은 상대방이 그 움직이지 못해요. 매혹 같은 상태에 걸리는데, 그 상태에 걸리면은 아무것도 하지가 않아요. 즉 에보니모 같은 경우에는 피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이제 보라색 장판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운석을 날리는데, 그 운석을 날리는 것조차도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상태로 해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보니모를 공략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렇게 스칼렛 위치 유니폼 껴준 거를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도 뭐 솔직히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뭐 슈퍼 빌런 타입 주는 피해량 10% 상승 무난하게 이렇게 가고, 스트라이커들은 어차피 속성 데미지나 아니면은 그거 아니면 피해를 입지 않고, 속성 데미지 아니어도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스트라이커는 그렇게 딜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로 그냥 버프용으로 많이 쓰고 이렇게 스칼렛 위치로 공략해주면 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5성 스킬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다른 짓을 하거든요. 자, 5성 스킬을 써주면은 보시면은 지금 5성 스킬을 맞았죠. 아직 안 맞았나요? 아직 안 맞았네요. 자, 안 맞았어도 다시 쿨다운 나왔을 때 다시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5성 스킬을 맞으면 위에 보라색으로 여기 정신지배라는 게 뜨죠. 자, 요게 뜨면은 얘가 한 몇 초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도 유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이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놓쳤거든요. 놓쳤을 때 이렇게 다시 운석을 내리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자, 5성 스킬을 쿨다운 카드를 카드작 30% 기준으로서 계속 써주면은 얘가 무한으로 이제 정신지배를 당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되게 공략하기가 되게 쉬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계속 때려준 다음에 자, 쿨다운이 차자마자 정신지배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얘가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에너지 8 정도에 다시 이렇게 얘가 각성을 다시 하거든요. 이때는 다시 바로 정신지배를 걸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얘가 다시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 피가 8 되기 전에 정신지배를 걸어주는 쿨타임을 맞춰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소리를 안 켜고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략해주고 정신지배를 계속 써주면은 이렇게 그냥 쉽게 클리어할 수 있죠. 사실 완다는 뭐 완다 한 명 정도로 저는 여기는 만족을 해요. 뭐 토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솔직히 토르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부족하고 저는 별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깨기가 힘들고, 뭐 토르 아니어도 진 같은 경우는 뭐 괜찮아요. 진도 괜찮은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에보니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판만 그 완다로 한 판만 깨지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요 콜버스를 공략을 합니다. 콜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성이 딱히 없고 다만 특징이 있으면 이제 회피율이 많이 있죠. 회피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50% 확률 무시하는 리더가 되어 있죠. 케이블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로비에스, 신고라 혹은 그 컴뱃의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누구였죠? 카드 던지는 애, 이 녀석. 요 녀석을 이제 써주면은 자, 회피를 무시하기 때문에 딜을 넣을 수 있고요. 만약에 회피 리더가 없거나 아니면 스트라이커로 회피 무시 스트라이커를 넣지 않으면은 딜이 정말 안 박히기 때문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케이블을 넣어줄 테고, 솔직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피 무시만 확보가 되면은 어느 누구로 해도 깨는데 어렵지 않아요. 네. 딱히 뭐 상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피만 많을 뿐이기 때문에 누구로 깨도 쉽게 깰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초반에 얘도 이제 보라색 장판 같은 그런 기술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피하는 팁을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시작을 할게요. 자, 뭐 케이블을 쓰셔도 되고 뭐 케이블 안 쓰셔도 되는데 뭐 어떤 걸로 깨셔도 됩니다. 자, 이때 코로버스가 무한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때 보면은 조금 있다가 보라색 장판을 얘가 던져요. 맨 처음에 불을 쏜 다음에 보라색 장판 던지는데 이때 바로 태그를 해주시면 보시면은 장판이 저쪽에 머물러 있어요. 그쵸? 그때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다른 캐릭터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보라색 장판이 따라오지 않거든요. 방금 한 것처럼 하면은. 네. 그리고 저거는 이제 한 방 맞으면은 이제 브레이크도 걸리고 연속으로 맞기 때문에 일단은 한 방 맞으면 한 번에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맞으시면 안 되고, 예, 오히려 태그를 바로 해줌으로써 장판의 시선을 돌리고 다른 캐릭터로 계속 딜을 넣어주면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 요 크레이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크레이터가 생겼잖아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오래 갈수록 얘가 자꾸 땅을 찍는 스킬을 쓰면은 크레이터가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깰수록 요 크레이터가 덜 생겨요. 더 빨리 깨면 크레이터를 아예 안 생기게 하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크레이터가 많이 생기면은 일단 나중에 깰 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이터를 빨리 제거하는 게 좋고, 그리고 꿀팁이라고 하면은 케이블 보시면은 케이블에 요 1번 스킬 있죠. 1번 스킬을 쓰면은 요 크레이터가 사라집니다. 아이고, 지금 빗나갔는데, 자, 1번 스킬이 장판 제거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요걸 쓰면은 크레이터가 사라져요. 아, 근데 쓰기 전에 제가 죽었는데, 저거를 쓰게 되면은 어쨌든 요 크레이터가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로 뭐 없애주셔도 괜찮아요. 자, 크레이터가 두 개 생겼죠. 여기 크레이터에서는 지금 뭐 간헐적으로 불꽃이 나오고, 얘가 무슨 스킬을 쓸 때 전체적으로 보라색 장판이 딸린 불꽃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약간 거슬릴 수 있습니다. 뭐 근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데드풀로 깨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얘가 지금 뭐지? 요런 보라색 장판에 불을 뿜는다고 해도 요거 무시하고 그냥 때려도 되거든요. 이제 케이블의 이제 장점이죠. 아, 케이블이 아니라 데드풀의 장점이죠. 그리고 데드풀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요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요게 이제 세 방이 나가기 때문에 가까이서 붙어서 세 방을 한꺼번에 맞으면 한 번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3티어 스킬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상대방이 논타겟이 되어도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대방이 논타겟 스킬을 쓴다던가 뭐 요럴 때 그때 걸어주면은 그때도 이제 데미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오늘의 보스로서는 차원의 정수만 나오죠. 타이탄의 부품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타이탄의 부품은 부족한 반면에 차원의 정수는 조금 남아도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 타이탄 부품이랑 요 코믹스 큐브 파편, 요게 많이 잘 안 나오죠. 타이탄의 부품은 꾸준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장비 강화를 하게 되면 많이 부족하게 되고, 코믹스 큐브 파편은 뭐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잘 나오지도 않고요. 이렇게 한번 살짝 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이제 퀵실버를 많이 쓰거든요. 퀵실버의 장점 중에 하나는 얘는 이제 회피 무시를, 그쵸? 자체적으로 회피 무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회피 무시 리더를 데려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본인도 회피기가 되게 높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라색 장판의 기술을 쓴다고 해도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때려도 돼요. 물론 운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대부분의 이성 스킬, 즉 움직임이 많은 그런 스킬이라든지 피하면서 때릴 수 있는 스킬, 그런 거를 쓰면은 상대방의 이제 글레이브가 이제 보라색 장판 같은 스킬을 쓰더라도 그거를 어느 정도 무시하고 데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퀵실버가 대각기 특장인데, 자, 대각기 그리고 새로운 유니폼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각기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삼성에 대각기가 들어가면 안 되고 무조건 여기 4번 스킬에 대각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그거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맨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을 먼저 잠깐만요. 이렇게 3번 스킬을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5번 스킬 쓰고 4번 스킬에 대각기를 터지시기를 바라는데 그 전에 대각기 터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취소한 다음에 바로 4번 스킬을 쓴다던가 맨 처음에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차라리 4번 먼저 스킬 대각기를 넣고 시작한다던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스킬을 넣어야지 대각기 타이밍이 아닐 때 3번 스킬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대각기 타이밍이 올 때 3번 스킬 버프를 받으면서 4번 스킬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때 대각기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취소하고 이제 4번 스킬을 쓰면은 대각기가 4번에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자 5번 쓴 다음에 바로 4번에서 일단 여기서 대각기를 넣어줘요. 넣어주면은 이제 대각기가 한동안 안 걸리겠죠. 그때일 때 3번 스킬을 넣어서 버프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고정으로 이렇게 이때부터는 이제 고정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다시 이제 4번 스킬 넣으면 이때 대각기가 다시 터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스킬을 이제 3번에서 터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라색 장판이 시작됐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2번 스킬 같은 경우에 이제 돌아가면서 쓰는 거고 5번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안 맞는 데에다가 얘 자체로 회피율도 높기 때문에 맞더라도 회피할 확률이 높아요. 퀵실버가 굉장히 콜보스 깨는데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간간히 이렇게 2번 스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장판은 아니지만 이제 바람을 잠깐 돌려주면서 추가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자주 중간중간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근데 페이지가 넘어갔을 때 다시 대각기 타이밍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다시 한번 사성에다가 대각기를 다시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삼성 버프 넣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5번 4번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계속 삼성 스킬에 대각기가 걸리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5번 스킬에 대각기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3번에 버프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4번에서 이렇게 대각기를 맞추는 거. 처음에 한 번은 좀 아쉽더라도 일단 대각기 맞추기 위해서 4번을 먼저 써줘서 대각기를 거기다 집어넣는 편이 좋습니다. 태그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태그한 후에도 다시 한번 대각기 타이밍이 다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5번에 대각기를 먼저 맞춰 놓은 다음에 터지죠 지금. 그 다음에 삼성으로 버프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5성 쓰고 2성 쓰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4성으로 다시 4번 스킬로 이렇게 자꾸 헷갈려요. 이게 자꾸 스킬은 4번인데 사실상 5성에서 쓰는 스킬이라서 무슨 스킬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헷갈리는데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늘 4번 스킬에서 대각기가 터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충분히 딜을 빨리 넣을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삼성 넣으면은 삼성에 자꾸 대각기가 터지기 때문에 좀 힘들고 초반에는 일단은 5성 스킬에다가 대각기를 넣어준 다음에 그 타이밍을 유지한 상태로 3번 버프를 넣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3번 버프 넣고 5성 스킬에서 계속 대각기를 터뜨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좋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대신 아무거나 하고 싶으시면 뭘 토르를 한다고 일단 치면은 아무거나 하는 대신에 공격에서 뭘 집어넣어 줘야죠. 요 회피무시 이를 가능하면은 꽉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요 데스락이라든지 송버드 아니면은 요 기억은 안 나지만 요놈하고 그 다음에 블랙 위도우 이렇게 넣어주면은 회피무시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충분히 깰 수가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깰 수도 있지만은 저는 주로 이렇게 깨지 않고 저는 그냥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귀찮아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씁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하면 데미지가 덜 들어가긴 한데 그래도 뭐 스토르 3티어이기 때문에 3티어이기도 하고 뭐 20% 저거 해주면은 또 나중에 다시 그 스트라이크 설정하는데 좀 귀찮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긴 하는데 뭐 힘드시면은 뭐 무조건 회피무시 리더를 데려가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딜이 많이 안 들어가요. 물론 한 번 얘가 딜이 세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이렇게 피가 많이 달긴 하는데 회피무시가 워낙 보시면 지금 회피가 엄청 많이 뜨거든요. 들어가지 않는 데미지가 엄청나요. 원래 이것보다 더 안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제가 특장에 회피무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들어가는 건데 원래 거의 아예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회피무시 리더를 데려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태그하면은 저 보라색 장판이 저기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데미지를 가할 수가 있어요. 보라색 장판이 떴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저 바닥에서 뭐
칼 같은 게 튀어나온 거 떴을 때 태그를 해주시면은 그 튀어나온 동안도 다른 캐릭터로 딜을 계속 주실 수 있습니다. 뭐 토르를 뭐 블랙 드워프에다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블랙 드워프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에너지 공격이든 물리 공격이든 속성 공격이든 몸빵이 너무 세요. 너무 잘 안 죽어요. 진짜 너무 한 콜버스 위에 두 개 합친 것만큼 진짜 안 죽어요. 뭐 약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리하면은 더 안 들어가는 건 물론 물리 데미지는 더 안 들어가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에너지 쓴다고 해도 애가 워낙 피가 많아가지고 블랙 드워프는 진짜 가능하면 피하는 편이에요. 네. 물론 당연히 블래스트 책이 나오기 때 블래스트 3티어 책이 나오기 때문에 깨주긴 해야 되는데 굳이 그게 만약 급하게 필요하다면은 저층을 돌아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저는 깰 것 같아요. 블랙 드워프는 가능하면은 예.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피가 너무 많아요. 뭐 예전에는 에너지 공격에 약하긴 했는데 에너지 공격에 약해도 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큼 잘 죽지가 않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토르 좀 불안정하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그 안티베놈의 유니폼 베놈 유니폼 들인 안티베놈 그을 스트라이커에 넣어주시면은 안티베놈 이 녀석이 삼성 스킬에서 나오는 그 체력 회복 젤리 같은 거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이렇게 좀 해도 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못 깰 것 같아요. 저 크리에이터도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데미지를 주고 있죠. 저 보라색 장판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은 자 무적을 간통하기 때문에 자 지금 죽었죠. 다시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요거는 이렇게 회피리더를 회피리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넣기가 귀찮아서 그냥 드워프를 가는데 드워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잘 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샤론 만약에 3티어가 있으면은 샤론 3티어가 있으면은 샤론 데미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잘 죽습니다. 그래도 위험해요. 워낙 이 녀석이 데미지도 얘 용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블랙 드워퍼가 이제 패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용포가 있기 때문에 맞을수록 얘가 데미지가 세져요. 그래서 나중에 맞으면은 진짜 몇 방 맞고 죽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데미지가 안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용포가 있죠. 필량을 축적하고 데미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 데미지가 센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일단은 자 용포를 걸어놓은 다음에 취소를 하셔야 돼요. 왜 취소를 해야 되냐면은 취소하지 않으면은 저 삼성 이 상태에서 요 공격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대각기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취소를 해주셔야 돼요. 뭐 바로 취소하는 건 아니고 데미지를 어느 정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누른 다음에 그 공격을 하기 전에 취소해주고 6번 6성 스킬 그 다음에 5성 스킬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좀 자 이때 쓴 다음에 자 좀 어느 정도 대각기 타이밍 됐을 때 이렇게 3성 스킬 이거 넣어주시면 이때 대각기가 터지죠.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시 삼성 스킬 쓰고 5번 그 다음에 쓰고 취소. 자 삼성 스킬은 용포는 한 쓴 다음에 한 2초 정도 돼서 취소해주면은 그 삼성 스킬에서 대각기가 터지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방어막을 하는데 얘가 예전에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방어막을 한 다음에 한 3초 정도 안 돼도 이렇게 지금 보라색 장판에 파장을 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태그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저거 맞고 한 방에 갈 때도 많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태그를 해줘야 돼요. 태그를 해줬는데도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저게 1리타 되나봐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태그를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 샤론 캐릭터를 이렇게 쌓아줘야 되죠. 자, 항상 삼성 스킬 3티어 스킬에는 대합기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 용포 같은 경우에는 대각기가 3번에서 터지지 않도록 한 공격을 하기 전에 바로 6성 스킬이나 5성 스킬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 근데 무조건 6성하고 5성 스킬을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3티어 스킬이 게이지가 많이 차기 때문에 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빨리 깰 수 있는 캐릭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여기서 이제 아까 토르로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뭐 회피무시 리더를 넣어서 깰 수도 있는데 저는 다시 그 스트라이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마지막 하나 정도는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정도는 그냥 프록시마 어차피 파란 상자만 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 상자에 프록시마를 돌아주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리더로서 물리공격 리더 뭐 얘를 넣어도 좋고, 크레센트가 제일 좋긴 하죠. 60% 물리공격 상승, 컴뱃 타입의 영웅에게 해당되는 거니까는 얘를 넣고, 그 다음에 캡틴을 넣고, 그 다음에 저는 요 베놈을 넣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젤리를 먹어야 돼요. 캡틴도 자체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베놈을 스트라이커에 넣으면은, 베놈 같은 경우에는 회복률 상승이거든요. 스트라이크에 주는 효과가. 그래서 버프를 바를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팀에 그냥 넣고 차라리 버프를 여기서 취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물론 안티베놈을 그냥 스트라이커로 놓고 그 다음에 버프를 차라리 뭐 콜슨이나 슈리 아니면은 그 고스트 펜서 같은 슈퍼 빌런에게 주는 타입 45% 주는 그런 버프를 받는 게 더 셀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요. 자, 캡틴 같은 경우에는 5성 스킬을 쓴 다음에 4성 스킬을 써요. 뭐 데미지도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3성 스킬의 게이지를 가장 많이 올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얘가 1성 스킬을 쓰면 이렇게 3초에 모든 피해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1성 스킬로 1성 스킬을 자주 쓰면서 방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 3성 스킬은 늘, 자, 지금 방금 대각기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3성 스킬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럼 대각기가 100% 안 터질 테니까는 대각기 타이밍이 왔을 때, 지금 놓쳤는데 대각기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무수한 창을 이제 발사한다고 이렇게 떴을 때는 가능하면 태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 물론 컨트롤로 피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컨트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피해주시는 게 좋고, 지금 크레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소환물이 창을 내려 꽂힐 때 소환물이 대신 맞아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6성 스킬을 쓰고 5성 스킬을 쓰면서, 자, 이렇게 3티어 스킬을 모으는데 동시에 그 대각기 타이밍을 재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얘가, 자, 지금 같은 경우에 3티어 스킬 쓰면 이렇게 맞으면서 또 대각기도 터질 수 있는, 이러면 이제 정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그림을 나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삼성 스킬 같은 경우에는 차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대각기를 조금 약간 타이밍을 재가지고 쓸 수 있어요. 상당히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젤리를 굳이 먹지 않아도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30층이기 때문에 20층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때려주면서 자, 보라색 저렇게 창을 내리꽂습니다라는 경고문이 뜨면 무조건 피해줘야 돼요. 태그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차피 지금 귀찮아서 태그 안 하면은 죽어가지고 또 다시 하는 게 그게 더 귀찮아요. 웬만하면은 몇 대 맞고 죽기 때문에 이렇게 태그를 해주고, 자, 젤리도 이렇게 뽑아주면서, 지금 대각기 타이밍이죠. 근데 가끔 이렇게 프록시마가 백스텝을 하면은 요 삼성 스킬이 그냥 무효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재시면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금 대각기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 스킬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데, 그래도 얘가 이제 어차피 한 대 맞고 죽을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드버스 얼티밋을 이렇게 간단하게 깨주면 되시고요. 책이 필요하다면 굳이 높은 레벨 가지 마시고, 책은 어차피 드랍률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정말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1층을 가셔가지고 책을 얻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월드버스 다 돌았고요. 매일 이렇게 해주시고, 자, 월드버스 같은 경우에 추가 정도로 모르는 거 혹시 있으시다면은 제가 정보를 드린다면은, 요 오늘의 보스 요 레벨이 있죠. 요 레벨이 오르면 이제 모든 공격력이나 모든 방어력이 올라가는데, 솔직히 수치는 별로 안 올라가요. 한 번 할 때마다 제 기억으로는 뭐 한 20, 40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다만 여기 이제 중요한 이유는 요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요 투지라는 게 올라가죠. 뭐 투지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이 투지가 높을수록 그 높은 레벨에 있는 보스를 공략하기가 쉬워요. 투지가 만약에 부족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권장 투지가 부족하다고 빨간색이 뜨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딜이 높더라도 보스의 데미지가 쉽게 들어오고 제가 주는 딜도 별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장 투지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높은 단계를 도는 것도 좋아요. 높은 단계를 돌면 레벨업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시간이 여유롭지 않고 좀 심적으로 좀 고단하다면은 굳이 그렇게 가지 않고 그냥 뭐 저처럼 30층이나 아니면은 20층 정도만 돼도 만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오늘 보스 방송은 마치겠습니다.